제 채널 어드바이스 포 유 3.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리아이고 올해 75세입니다. 제 성생활은 여전히 열정적이지 않나요? 오늘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건강과 성건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성의 성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을 공개하여 여러분의 친밀한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처럼 50대든 70대든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조루증을 멈추고 연애 생활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강력한 기술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선을 위한 다른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노인들은 아직도 성관계를 할까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뉴 잉글런드 저널 오브 메더선에 따르면 이는 드문 통계가 아닙니다. 70세 이상 남성의 54%, 여성의 31%가 여전히 활발한 성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0세에서 60세 사이의 경우 이 수치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불꽃을 유지하는 방법만 알면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대담한 선언과 같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런 일을 직접 목격했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아직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정답은 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변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바로 거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50대가 되면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을 사자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호르몬이 조용히 사라지면서 내가 아직도 여자를 상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질건조증이 불청객처럼 스며들어 예전보다 친밀한 순간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 좌절감을 느꼈지만 극복 방법을 찾았어요. 약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윤활제는 병 속의 작은 기적과도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적절한 부위에 살짝 부드럽고 미묘한 터치만으로도 심장이 다시 뛰게 할 수 있어요. 파트너의 허벅지 안쪽을 가볍게 어루만져 본 적 있나요? 이 나이가 되면 피부가 더 얇아지고 예민해져서 적절한 부위를 살짝 만지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처음 깨달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속도를 늦추고 느끼고 그 몸의 변화가 적이 아닌 당신의 아군이 되도록 하세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감소는 애정을 탐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질건조증 때문에 수줍어지시나요? 윤활제를 살짝 바르면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음미할 만한 순간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섹스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직 당신을 보고 있고 여전히 당신을 원해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섹스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섹스는 여전히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불꽃인가요? 아니면 일상의 걱정 속에 희미해져 가고 있나요?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여전히 건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 기쁨을 느낄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귀나 목을 부드럽게 만지는 것보다 배회하는 키스가 여자를 더 뜨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도 해봤는데, 마치 따뜻한 파도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잠잠했던 모든 감각을 깨우는 것 같았어요. 킨지 연구소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40%가 젖꼭지 자극이 원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동의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느리고 부드러운 시작이죠. 하지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죠. 50세가 지나면 우리 몸은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때쯤이면 모든 게 더욱 짜릿해집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더 예민해지며 마치 탐험을 기다리는 부드러운 실크처럼 변합니다. 혹시 해보셨나요? 허리 아랫부분이나 허벅지 안쪽을 가볍게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파트너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죠. 그 부위들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위니까요. 처음 이 마사지를 해봤을 때가 기억나요. 다들 흔히 생각하는 부위는 아니었지만 남편 허리 아랫부분에 살짝 닿았던 그 느낌. 남편은 놀라움과 기쁨에 눈이 휘둥그레진 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코 발을 들여놓지 못할 문을 방금 연 것처럼요.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운 놀라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틀렸습니다. 피부가 더 예민해지면 작은 자극 하나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아는 익숙한 장소에만 머물지 마세요. 편안함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세요. 배꼽 키스는 배우자를 말없는 기쁨으로 떨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어루만지거나 손가락 끝으로 척추를 따라 움직여보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 속에 앉아 있는데 아는 사람에게 바로 다가가는 대신 멈춰서서 배에 키스를 합니다. 서두르거나 압박하지 마세요. 입술 아래 살결을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허벅지 안쪽을 말없이 속삭이는 듯한 느낌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세요. 파트너는 놀라지 않고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할 거예요. 50세가 넘으면 속도보다 우아함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성의 40%가 옳습니다. 젖꼭지가 좋은 시작점이죠. 하지만 허리 아랫부분, 허벅지 안쪽, 예상치 못한 배꼽 키스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보석과 같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파트너를 놀라게 한 부분은 어디였나요? 댓글을 읽고 가장 마음에 드는 3가지 답변을 골라 직접 답변해 드릴게요. 누구나 각자의 작은 비밀을 공유하고 싶어 하니까요. 여러분의 비밀도 꼭 듣고 싶어요. 조루중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세 이상 남성 4명 중 1명이 이런 문제를 겪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남편이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노력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겨낼 수 있었어요. 자신이 한계에 다다른다고 느끼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쁘지만 너무 빨리 흘러가게 두지 않고 멈추는 거죠. 이것이 멈추고 쥐어짜는 기술입니다. 조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도전입니다.
성의학 저널에 따르면 처음에는 어색하게 행동하는 걸 봤지만 몇 번 시도해 본 후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절정에 다다르면 잠시 멈추고 10초 동안 음경 끝을 살짝 쥐고 소중한 순간을 늘리듯이 심호흡을 한 다음 계속하세요. 저는 남성의 78%가 단 3개월 만에 지속력을 키운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케겔 운동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도 골반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거나 TV를 볼 때 하루에 10번씩, 몇 분씩만 시도해보라고 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으세요? 2019년 비뇨기과에서 실시한 결과, 그의 소변 조절 능력이 단 6주 만에 30%나 향상되었다고 하더군요. 마치 나이가 들면서 잃었던 몸의 힘을 되찾은 것 같았죠. 케겔 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신체를 제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처음으로 내게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게 기억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워 걱정하는 대신 나만의 리듬을 조절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멈추고 꽉 쥐는 것은 강력한 잠깐 멈춤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극복했다는 걸 알았어요. 조르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신이 믿는 것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10초간 숨을 고르고 행복감을 더해보세요. 케겔 운동은 조용한 동반자 역할을 하여 골반을 조일 때마다 신체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78%의 남성이 3개월 후 멈춤과 압박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30%는 케겔 운동을 통해 더 나은 통제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당신인가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것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뭘 할 거예요? 멈춰서 꽉 쥐는 거예요. 멈춰서 꽉 쥐는 걸 선택하면 하나, 케겔 운동 쪽이면 둘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자부심과 감정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직접 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섹스토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섹스토이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조용한 동반자라는 걸 알게 됐죠. 러브허니에 따르면 2019년 여성의 52%가 섹스토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겠어요? 특히 50대가 되면 몸이 변하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하게 건조함이 나타나서 그런 친밀한 순간들을 기대했던 것보다 더 힘들어지거든요. 아주 작은 진동기를 사용해 보았지만 어둠 속의 빛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수줍음도 고통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기쁨만이 되돌아올 뿐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어떻게 희미해진 순간을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완벽하게 어울리는 감정의 교향곡으로 바꿀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50세가 넘어서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방법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진동기는 예상치 못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장난감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소통이에요. 나는 그것을 금이라고 부른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개의 단순한 단어가 내가 본 적 없는 우주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좋아하세요? 어떻게 원하세요?
50세가 넘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굳이 추측하거나 침묵하지 않고도 파트너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무섭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거죠. 그 작은 바이브레이터를 처음 그와 함께 사용했던 때가 기억나요? 그가 거부할까봐 걱정했지만 이걸 한번 써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물었죠. 소통이 잘 되는 커플의 82%가 침대에서 더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를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건 아니죠.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찾는 방식입니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아이들처럼 웃고 탐험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장난감이 감정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무미건조함이 찾아오는 방식을 완화해주고 소통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질문은 다리가 되고 모든 답장은 포옹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장난감을 사용해 보셨거나 파트너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대화를 시도해 보셨다면 직접 이야기해 보셨나요? 여성의 52%가 장난감을 올바르게 선택했고 커플의 82%는 말의 힘을 보여줍니다. 모든 이야기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성병, 즉 성매개 감염병이 젊은 사람들만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 정말 힘들었어요. 성병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위험합니다. 2018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의 클라미디아 감염률은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알아들었나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50살이 넘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걱정할 일은 다 지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저 자신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은 절대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콘돔 사용은 기본처럼 들리지만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착용하는 데는 단 5초면 충분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두 분을 보호하는 5초. 남편에게 처음 콘돔을 건네줬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살짝 웃더니 맞아요.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죠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행동은 우리 사이에 말없는 약속처럼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건강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몸을 돌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분 섭취, 즉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다가 가장 가까운 순간에도 몸이 지치고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2022년 CNN에서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여성의 73%가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세진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번 해봤어요. 하루에 몇 잔씩.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작은 습관이었죠. 그리고 있잖아요. 마치 신선한 바람이 저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그 변화를 알아챘어요.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수분을 더 빨리 잃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방식부터 사랑하는 방식까지요.
파트너와 함께 누워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 콘돔을 착용해 단 5초라도 두 사람의 안전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사라진 줄 알았던 에너지를 혈류가 꾸준히 전달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성병은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클라미디아 감염률이 2배로 증가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성의 73%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후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저도 시도해 봤는데 완전히 중독됐어요. 솔직하게 묻고 싶어요. 콘돔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아니라면 주저하지 마세요. 여기는 당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과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자세가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를 행복하게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선교사 자세가 여전히 최고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성행동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몸이 유연하지 않은 50세 이후에는 나이가 들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80%가 편안함과 효과 때문에 리시셔너리를 선호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곳에 누워있을 때 남편의 눈이 제 눈을 너무 가까이서 쳐다보아서 그의 숨결 하나하나가 느껴졌습니다. 선교사는 우리가 고통이나 지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50세 이후에도 스푸닝은 똑같이 놀랍습니다. 네. 서서 하는 것은 절정을 더 오래 지속시켜줄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첫 시도 때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떨렸지만 벽에 기대어 서서 그가 나를 안정시키도록 했고 모든 것이 잘 풀렸던 걸 기억합니다. 마치 내 안을 휩쓸고 지나가는 듯한 충격이 느껴졌다. 젊음의 절정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이 더욱 길게 느껴졌다. 나이 때문에 멈추지 마라. 저는 제 자신을 의심했지만 약간의 독창성만 있다면, 벽에 기대어 다리가 떨린다면 오늘 밤 선교사 자세를 취해 모든 접촉에서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아니면 스푼핑 자세로 지속적인 관절 통증을 완화해 보세요. 아니면 벽에 기대어 서서 마치 깜짝 선물처럼 클라이맥스를 잠시나마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뻐근한 관절과 서 있는 데의 친구처럼, 작은 모험처럼, 그리고 각각의 모험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를 더욱 꽉 껴안기 전에 웃음을 터뜨리게 하죠. 여성의 80%는 오를 것입니다. 선교사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한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서서 하는 자세와 스푸닝 자세는 숨겨진 보석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에 걸쳐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도해보고, 느껴봤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랑을 멈출 핑계가 되지 마세요. 계속 노력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늑한 자세, 선교사 자세, 부드러운 스푼 자세, 아니면 당당하게 서 있는 자세 중 어떤 자세를 좋아하시나요? 아래에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무작위로 한 분을 선정해서 개인적인 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들려줄 만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쾌락을 더하기 위한 멈추고 쥐어짜는 기술부터 소통의 힘까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 같은 나이 든 사람들도 섹스를 즐기고 나이가 앗아갈 수 없는 사랑의 순간을 만끽할 자격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사실을 비밀로 하지 마세요. 50대 이상의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서 여러분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는 60세가 넘어서도 욕망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사랑이 계속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 거예요.